네, 자, 이 시각 유망하게 볼만한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시간 메리츠종금증권의 신현목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유망하게 볼만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보죠.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네.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네. 현대차 이제 충당금 이슈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 많이 빠졌을 때 이제 오히려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영향 받지 않고 주가 굉장히 좋은 상태였거든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본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특히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차의 미래차의 핵심적인 부품이나 사업 자체를 현대모비스가 핵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되지 않겠는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3분기 실적도 지금 시장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4,900억 정도가 시장 컨센서스인데 한 5천억 정도 넘어갈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올해를 바닥으로 해서 올해 한 전체 영업이익률 한 1조 7천억에서 6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한 2조 한 5천억 이상을 예상을 하거든요. 네. 작년도에 한 2조 4천억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이 성장이 원래 본궤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성장이 굉장히 그 질적 성장이 이루어진다. 왜냐면은 과거에는 뭐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차 이제 부품을 팔면서 주로 영업이익이 나왔지만은 앞으로의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것은 신차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의 친환경차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 정도가 친환경 쪽에서 이제 매출 발생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높아지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좀 친환경 부분을 부각시킨다고 하면은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뭐 이건희 회장의 별세로 인해서 삼성그룹의 어떤 지배구조 체제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도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당연히 뭐 있고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현대차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한 30% 정도 지분을 가지고 다 순환출자로 돼 있거든요. 현대그룹 자체도 이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야 되고 지배구조를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할 때 가장 많은 예상이 나오는 것이 현대모비스가 그룹의 핵심적인 사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상단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현대모비스는 어떤 그거에 대한 어떤 삼성전자로 본다고 하면은 뭐 삼성물산 정도의 위치. 현대모비스가요? 네, 그걸 똑같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룹의 어떤 그런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지배구조 개편의 최상단에 위치해 된다고 하면은 현대모비스에 당연히 이 몸값이 올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면 실적, 지금 친환경 부분, 친환경 부분. 지금 특히 이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 부분의 생산량이 이제 올해 대비했을 때 2배 이상 성장으로 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 또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의 실적 개선 또 좋아질 건 자명한 사실이고요. 거기에 이제 지배구조 개편까지, 지배구조 이슈까지 같이 보신다고 하면은 오늘은 뭐 실적 부분 때문에 기아차가 가장 강하지만 향후의 구간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좀 중심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친환경 투자, 또 수소 측면에서 또 이슈가 있는 종목이고 또 지배구조, 최근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현대모비스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고 두 번째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한샘입니다. 한샘. 네. 일단 3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인테리어 업계에서 3분기는 비수기로 통하거든요. 왜냐면 휴가들 많이 가시고 아무래도 더울 때 이렇게 막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2분기 때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한샘이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224억 정도 났는데 그때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엄청 급등했어요. 그때 막 거의 20% 정도까지 올라가고. 근데 비수기인 3분기 때 2분기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240억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4분기 이제 성수기로 진입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4분기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 언택트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적어지면서 집에 머무는 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이라는 거죠. 그 이유로 인해서 이 주가는 이미 오르지 않았나요? 선반영 되지 않았나요?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뭐냐면은 기존의 한샘은 가구라든지 당연히 뭐 그 선반영돼서 올라가긴 했지만 한샘의 주요 매출처가 그동안은 가구의 이미지가 많았는데 인테리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사업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 일례로 미국의 웨이페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냐면은 가구업계 아마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주가가 올해 3월에 한 $20였던 주가가 거의 한 15배 정도 3,300불 정도까지 지금 형성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수요가
밖에 나가지 않고 내가 머무는 공간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테리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특히 한샘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요즘 아마 그 인테리어 관심 많으신 분들 한샘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인테리어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AS가 잘 안 되는데, 그런 AS 부분 때문에 이런 브랜드가 있는 회사의 인테리어를 선호하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네. 많고, 그런 여파로 인해서 그런지 몰라도 2분기 한샘이 직접 이게 시공하는 인테리어 패키지가 한 810건이었는데 네. 3분기에는 그게 한 1,100건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자체가 단순히 뭐 이런 코로나라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이 아니라 네. 구조적으로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집에 대한 어떤 좀 그 어떤 활용 공간 네. 이런 것까지 연결되면서 인테리어 그 쪽으로 이슈로 올랐다가 지금 약간 또 주가가 꺾여서 좀 괜찮은지. 최근에 네. 올랐던 주가는 아마 네.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반영된 수치고 예. 주가가 지금 다 내려왔죠. 네. 근데 지금 2분기보다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고 4분기가 성수기로 진입됨으로 인해서 더 좋아진다고 하면 지금 주가는 뭐 이런 정도 구간에서 이제 지금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데 네. 서서히 모아가는 구간으로, 그러니까 올해의 실적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로도 굉장히 좀, 과거에 한샘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을 때 이제 가구가 굉장히 좋으면서 많이 올라왔는데, 아마 앞으로는 이 인테리어 B2C 부분에 아마 좀 성장을 가면서 좀 앞으로도 향후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샘, 이 코로나19로 또 인테리어 수요 증가로 한때 주가가 급등했다가 지금은 또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국면에서는 또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한샘을 또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오늘 유망주 두 종목 함께 들어봤고요. 신용모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